자, 두 번째 시작합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떡에 집중하지 마시고. 자, 책 요약정리집 30페이지입니다. 균형의 변동 반드시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선생님 안 나오면 어떡해? 여기 9층입니다. 제가 걸어갈 겁니다. 여기서. 균형의 변동 계산 문제까지 다 같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균형의 변동 의미는 필요 없잖아요. 균형의 변동의 모습 몇 가지 배웠습니까? 균형의 변동 모습 몇 가지? 무수히 많다? 맞죠. 무수히 많다가 맞습니다. 균형의 변동의 모습을 저하고 5가지 배웠습니다. 자, 첫 번째, 수요만 변하는 경우. 이제 기억나시죠?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만 변화했다. 그러면 수요 증가하는 경우하고 수요 감소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아직도 소리 난다. 떡 드세요 계속. 그 뒤쪽 안 볼 거니까. 자, 수요 증가했다. 수요 감소했다. 그럼 수요 증가, 수요 곡선 우측 이동했다. 수요 곡선 좌측 이동했다. 그러니까 수요 증가하면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수요 감소했습니다. 가격은 떨어지고 거래량은 뭐하고? 감소하고. 되셨죠? 이건 다 아시겠잖아요. 그러면 이게 이렇게 수요 증가했다.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한다. 이렇게 나오면 우리하기 편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수요 증가 요인을 배웠습니다. 수요 증가 요인. 그러면 봐요. 지금 이 말은 균형 상태에서 수요만 증가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공급이 일정할 때 수요만 증가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증가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수요 증가라고 안 주고 수요 증가 요인을 주는 거야.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준다고요.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인구가 증가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러면 인구 증가했다. 몇 명이 증가했니? 그러면 안 되고, 인구 증가했다. 수요 증가했다.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라고 안 나오고 수요 증가 요인, 인구 증가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수요 증가 요인은 인구 증가, 정상제일 때 소득 증가, 대체재 가격 상승, 보완재 가격 하락, 이자율 떨어졌다. 이런 것들이 수요 증가 요인이잖아요. 자, 그런 것들을 주면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 물론 수요 감소 요인은 인구 감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요. 이번에는 공급만 변하는 경우. 그럼 공급 변화. 수요는 말이 없습니다. 그럼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변화했다. 여기는 몇 가지 경우가 있습니까? 2가지. 공급 증가와 공급 감소가 있다. 이 2가지 경우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가격은 뭐하고? 떨어지고 거래량은 증가할 것이다. 그럼 공급 감소율이 발생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일정하죠. 수요는 말이 없죠. 그럼 수요는 일정하다. 그러면 공급이 감소한다면 가격은 상승할 것이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쉽게 나오면 그렇게 주잖아요. 수요가 일정할 때 공급이 감소하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감소할 것이다. 이렇게 쉽게 줘요. 근데 공급 감소라고 주지 않고 이렇게 사례를 줄 수 있는 거죠.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럼 균형 상태에 있었는데 생산 요소가 상승했다. 이 말은 공급이 뭐 했다? 감소했다. 그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되셨죠? 자, 이제요. 세 번째는 보다 더 현실적인 거. 1번이나 2번은 매우 비현실적입니다. 왜? 우리 검단의 부동산 시장에 수요만 증가한다?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수요 공급이 같이 변하는 거라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그냥 수요만 증가했다고 합시다. 이렇게 단순화시키는 거죠. 비현실적이죠. 그럼 현실적인 것은 수요 변화,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거. 그게 바로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총 몇 가지 경우가 있던가요?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총 몇 가지? 그래요. 알았습니다. 자, 개수는 시험에 안 나와요. 1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12가지? 여러분이 4가지 말했죠? 그 4가지 속에 3가지씩 숨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 4, 12에서 1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경우의 수는 시험에 안 나오니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여기에 첫 번째가 수요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다.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했다. 잘 들으세요. 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가지고 나머지 거 다 같이 설명할 거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이렇게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우리는 총 6가지 경우를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6가지 경우. 자, 첫 번째. 그냥 간단하게 나오면 가장 쉽게 나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으로서 가장 옳은 걸 주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것은 시장 그러면 가격, 거래량 이건 나와야 된다고. 시장 나오면 자, 가격은 어떻게 되고 거래량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수요 증가했습니다.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요 증가 이렇게. 공급 증가했습니다. 가격은 하락, 거래량은 증가. 근데 이게 동시에 발생하니까 두 개를 겹쳐주라 하겠습니다. 자, 두 개 겹치면 거래량을 먼저 봐요. 거래량 두 개 다 증가죠. 그럼 거래량은 증가. 그럼 이렇게 나오면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거래량은 반드시 증가한다. OX. 오, 반드시 증가하게 되어 있어요. 증가합니다. 자, 가격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떨어지죠. 그렇죠? 그럼 가격은 올라갈지 떨어질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 알 수 없다. 알 수 없다. 반복의 힘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또 한 번 느낍니다. 여러분 11월 달의 모습은 뭐냐 저게 도대체 정신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두 사람 정도 이해 못하고 나머지 다 이해하고 계시네. 두 사람. 빨간 옷 있다 안 된다. 빨간 옷 있다 안 된다. 빨간 옷 있다 안 된다. 노란 옷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이게 가장 편한 거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제가 총 여기 6가지 경우 알아야 된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이 경우죠.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라고 안 주고 어떻게 줄 것 같아요? 사례 주는 거지. 여기처럼 사례. 그러면 수요 증가라고 안 줘요. 수요 증가라고 안 주고 이렇게 주는 거야. 시장에서 다른 조건보다 일정할 때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공급 증가를 뭐라고 줄까요? 생산 기술의 진보 또는 생산 요소 가격 하락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다른 조건 모두가 일정하다고 할 때 시장에서 인구 증가와 생산 기술의 진보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시장 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인구 증가해서 생산 기술을 어떻게 하자는 소리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소리지. 인구 증가, 너 수요 증가, 생산 기술 진보, 공급 증가. 그러면 이렇게 답을 해주셔야 돼요. 되셨습니까? 됐네. 그럼 두 가지 이제 됐습니다. 근데 이 안에 몇 가지가 숨어 있대요? 3가지가 숨어 있다잖아요. 그러니까 3가지가 숨어 있는 것을 볼까요? 자, 첫 번째가 이제 숨어 있는 것은 더 쉬워요. 수요 증가, 공급도 증가했다. 그런데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렇게. 그럼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그럼 얘도 사례를 줄 수 있겠죠. 지금 여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사례 줬잖아요. 사례. 그럼 얘도 사례를 준다고요. 어떻게 주냐면 수요 증가와 생산 기술의 진보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근데 다시요. 인구 증가와 생산 기술의 진보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인구 증가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준다고요. 그럼 결국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했는데 수요 증가 힘이 더 큽니다. 그 말이야. 의미하셨죠? 그러니까 이걸 사례로 준다면 다시요. 이걸 사례로 준다. 인구 증가와 생산 기술의 진보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인구 증가 힘이 더 큽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 증가, 공급 증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수요 증가 힘이 더 큽니다. 그럼 답은 수요 증가 이렇게 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그 힘이 똑같다. 이렇게. 그다음에 3번은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공급 증가가 더 크다. 그럼 공급 증가 답이라겠죠? 물론 이건 사례도 줄 수 있겠죠? 사례는 이러면 한번 1번에서 느꼈으니까 다 할 것이고. 자, 여기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하는데 이게 같다고 나온다. 같다고 나면 가격, 거래량 둘 중에 하나가 불변이요. 불변. 그러면 이 경우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가격과 거래량 중에서 어떤 게 쟁점입니까? 가격이 쟁점, 거래량이 일정. 가격이 쟁점이에요. 거래량은 쟁점이 아니에요. 거래량 무조건 증가입니다. 그러니까 거래량은 증가야. 자, 가격이요. 일정. 가격이 불변 이렇게 한다고요. 이렇게. 수요 변화와 공급 변화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같은 크기로 나온다. 이렇게 같은 크기로. 그럼 가격 아니면 거래량 둘 중 하나가 무조건 불변 일정이라고. 이 경우는요. 가격이 일정 불변. 수요 증가, 가격 상승, 공급 증가, 가격 하락.
가격 상승하는 것과 가격 하락이 똑같다면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되셨죠? 그럼 총 몇 가지 지금 배웠습니까? 여기 하나, 6가지 안 배웠어 아직. 아직 안 배웠어요. 여기 하나, 첫 번째, 그다음에 사례 나온 거 두 번째, 세 번, 네, 다섯. 됐죠? 이제 여섯 번째 남았습니다. 여섯 번째는 뭘 물어보냐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한다. 그러면 거래량은 쟁점이 아니죠. 거래량 무조건 증가니까.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이 알 수 없죠. 이 가격이 알 수 없단 말은 가격이 상승할지 하락할지 불변일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럼 봐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러면 가격 상승 여부는, 가격이 올라갈지 이 여부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자,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불변일 수도 있죠. 그럼 가격 상승 여부는 무엇과 무엇이 결정한다? 수요 증가 힘과 공급 증가 힘이 결정하는 거야. 수요 증가 힘이 더 크면 그럼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 힘이 더 크면 가격은 하락이라고요. 그게 여섯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거예요. 그럼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동시에 발생하면, 이게 동시에 발생하면 가격 상승 여부는, 가격 변화 여부는, 또는 가격 상승 여부는, 가격 변화 여부 또는 상승 여부는 무엇이 결정한다? 수요 공급의 힘이 결정한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힘이 결정한다. 이렇게요.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폭이 결정한다. 폭이 결정. 그럼 수요 증가 폭이 더 크다. 그럼 가격은 상승. 공급 증가 폭이 더 크다. 가격은 하락. 되셨죠? 이렇게 해서 총 6가지. 자,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도 있겠죠.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도 총 몇 가지? 6가지. 그러니까 똑같은 패턴으로. 자, 넉 나갔습니다. 지금 여기까지는 쉬웠는데 지금 여기 몇 가지 더 붙이니까 넉 나갔네. 이 정도 하시면 돼.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더 깊은 내용 하지 마시라고요. 자, 이번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그럼 이렇게 안 하고 그냥 가볍게 보자고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다. 가격, 거래량을 보자고요. 자, 거래량부터 결정합니다. 수요 증가, 거래량 증가, 공급 감소, 거래량 감소. 거래량은 알 수 없다. 가격은 상승. 그럼 자, 끝났죠. 그렇고, 자, 이번에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 힘이 똑같대. 이렇게 났어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크기가 똑같다. 이렇게. 자, 그러면 거래량은, 가격은요 상승, 거래량은요 불변. 자, 이러면 됐어요. 이제 됐습니다. 자, 균형의 변동의 모습 5가지 배울 건데 3가지 배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는 탄가비거. 수요 등 공급이 등 둘 중 하나라도 완전 탄력적 나왔습니다. 그럼 뭐가 불변? 가격 불변. 완전 비탄력적 나왔습니다.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그럼 끝났죠. 그래서 탄가비거 의미 되셨나요? 탄가비거. 탄 완전 탄력적, 가격 불변, 비 완전 비탄력적, 거래량 불변. 탄가비거 되셨죠? 이렇게. 자, 5번째는 뭘 볼까요? 5번째는 비가 크다라고 배웠어요. 저한테 비가 크다. 5번째는 비탄력적일수록, 수요 등 공급이 등 둘 중 하나라도 비탄력적일수록 무슨 변화가 커진다? 가격 변화가 커진다. 변화가 크다. 그러면 탄력적이면 무슨 변화가 크다? 거래량 변화가 크다. 이게 균형의 변동의 모습 5가지입니다. 5가지. 자, 그러면 균형의 변동이 끝났습니다. 균형의 변동에서는 하나만 안 했습니다. 뭐? 계산 문제 많고 다 끝났습니다. 선생, 여기서 안 벗어납니까? 절대로 안 벗어난다. 자신 있어? 578% 자신 있다. 믿음 합격. 그렇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 균형이 다 끝났으니까 문제 풀어볼 겁니다. 의미 됐습니까? 예, 그래요. 자, 문제집 92쪽 갑니다. 문제집 92쪽이에요.
부동산 시장의 균형 및 그 조정이라고 나왔습니다. 이게 우리 요약 정립 타이틀로 가면 부동산 시장의 균형과 균형의 변동이야. 균형의 변동. 근데 우리 책은 이렇게 타이틀 달았습니다. 자, 93쪽 78번. 78번에 계산 문제 나왔죠. 그 계산 문제 풀어볼 거야. 그러니까 균형의 변동에서는 이론적으로는 다 했고 계산 문제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78번 문제만 하세요. 계산 문제. 다른 거 하지 말고. 자, 78번 갑시다. 78번 균형의 변동의 모습인데 계산 문제를 물어봤는데요. 최근에 출제됐던 거. 그다음에 균형의 변동 관련해서 이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는 것은 우리 시험에서 총 6번 출제했습니다. 14회 때, 15회, 17회 때, 19회 때, 24회 때, 26회 때, 28회 때. 그럼 20회 이후에 몇 번 나오고 있습니까? 3번. 공교롭게도 24회 때, 26회 때, 28회 때. 그러면 짝수회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짝수회.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풀고자 하는 지금 78번 균형의 변동 계산 문제인데요. 짝수회에 나오고 있다. 24, 26, 28 여러분은 30회. 그렇죠. 나오면 좋아요.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실제로 별것도 없습니다. 자, 그러면 78번 가는데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갖다 놓고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하거든요. 이거는 수요가 변했습니까? 공급 변했습니까? 수요가 변했잖아요. 공급은 그대로 있는데 수요가 변했습니다. 그럼 원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해보자고요. 그러면 이 균형이라는 것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게 균형이거든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게 균형이다. 그러면 수요 함수가 주어져요. 수요 함수가 몇 개 주어졌습니까? 2개 주어졌죠. 그럼 수요 함수가 첫 번째 수요 함수가 QD는 100-2P죠. 100-2P. 자, 이 수요 함수에서요 QD가 수요량입니다. 수요량. 이게 수요량이야. 수요량이고, 그다음에 공급 함수가 주어졌죠. 공급 함수가 주어졌네요. 자, 공급 함수는 뭐라고 주어졌습니까? QS는 10 플러스 4P. 10 플러스 4P. 맞죠? 예, 그래요. 이제 이게 주어졌어요. 그러면 여기 QS가 공급량입니다. 공급량. 그럼 균형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은 균형이잖아요. 그럼 이제 균형 가격 구할 때 이 두 개를 갖다 놓고 방정식 푸는 겁니다. 자, 질문해 볼게요. 수요량은 몇입니까? 여기서 수요량은요? 수요량은 몇이다? 100-2P. 그게 수요량이에요. 자, 공급량은요? 10 플러스 4P. 그게 공급량이에요. 이거 갖다 놓고 풀면 된다고요. 근데 이제 원래 균형점에서 균형 가격, 균형 거래량 구할 때요. 수요 함수하고 공급 함수를 갖다 놓고 푸는 거야. 근데 공급 함수를 먼저 쓰시라고요. 그래야 좀 편해집니다. 수요 함수를 먼저 쓰면 이 마이너스가 붙어 나와요. 이게 공급 함수를 먼저 쓰라고요. 그럼 이제 공급 함수 10 플러스 4P 이꼴 100-2P. 그럼 P를 넘겨야 되죠. P를 넘기면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P가 되죠. 6P 더 넘어가 90. 이렇게. 선생님 왜 90이요? 그 말을 물어보고 싶어요? 자, 여기 100이고 이렇게 이항되면 그럼 부호가 바뀌어서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에서 10을 빼니까 90. 자, 그럼 P는 얼마? 15. 그럼 원래 가격은 얼마? 15. 자, Q는 이 15를 대입해요. 각각 공급함수, 수요함수를 대입합니다. 그럼 공급함수 대입해 볼까요? 자, 10 플러스 4 곱하기 15, 60. 그럼 70. 되셨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원래 균형 가격이 얼마고? 15고 균형 거래량 얼마고? 70이고. 이걸 시간이 많이 남았어요. 시간이 남아서 부동산 계산 문제를 푸는데 이거 하나 풀 수 있고 나머지 못 풀 것 같다. 그럼 이거라도 맞아야 되잖아요. 검사하는 거야. 어떻게 검사하냐면 1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게 옳게 풀었는지 틀리게 풀었는지 다시 풀지 말고 15를 공급함수, 수요함수 대입을 해요. 그래서 똑같게 나오면 이제 옳게 푼 거야. 자, 공급함수 대입했어요. 몇 나왔습니까? 70. 그럼 수요함수 대입해 볼까요? 100 마이너스 2 곱하기 15. 그러면 100에서 30 빼는 거죠. 70. 그러면 이게 옳게 푼 거라고요. 오케이. 자, 됐어요. 거래량은 몇 개입니까? 70. 자, 원래 균형점에서는
가격 거래량이 구해졌습니다. 새로운 균형점. 새로운 균형점에서는 수요는 변했지만 공급은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공급은 안 바뀌어서 그대로 있죠. 공급 함수는요. 10 마이너스 4p 수요만 바뀌었습니다. 수요 함수는 어떻게 바뀌었는가 불러주세요. 80 마이너스 3p 이렇게요. 자, p 넘어갑니다. p 넘어가면 7p가 되는 겁니다. 7p 넘어옵니다. 70이 되는 거죠. p는 얼마입니까? 10입니다. 가격은 하락했네요. 15에서 10으로 5 하락했습니다. Q 10을 대입하죠. 그럼 10 대입하면 10 플러스 4 곱하기 10 그러면 40에다 50 되는 거네요. 50. 그럼 거래량은 증가 감소? 감소. 자, 가격은 15에서 10으로 갔고 거래량은 70에서 50으로 갔네요. 되겠습니까? 이렇게 푸는 거예요. 자, 78번 이제 답이 됐습니다. 자, 저는 80번 풀 겁니다. 여기 있는 문제 다 풀어보면 좋겠지만 다 풀 필요가 없어요. 제가 다 풀어보거든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문제, 자, 필요 없는 문제도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풀어준 것만 하는 겁니다. 자, 80번 문제. 자, 80번 문제를 또 이런 문제가 나올 뻔해요. 자, 80번 읽어볼까요? 다음 내용 중에서 수요 변화에 따른 균형 가격 상승과 균형 거래량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혹시라도 시험에 이렇게 아직 여기까지는 안 냈거든요. 자, 그동안 우리 시험은 이렇게만 내고 있어요. 어떻게 내고 있냐면 다음 중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다음 중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 이렇게만 내고 있어요. 그러면 다음 중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요인,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요인 이렇게 낼 수도 있겠죠. 물론 그건 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그동안 가격 상승시키는 요인 찾으세요. 가격 하락시키는 요인 찾으세요. 이것만 냈죠. 근데 이렇게 출제할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것도 곧 나옵니다. 경제학 시험에서 이렇게 출제하거든요. 경제학 시험에서 가격 상승 요인 찾으세요. 가격 하락 요인 찾으세요. 이것도 내지만 경제학 시험은 이런 거 잘 내요. 다음 중 가격 상승시키면서 플러스 거래량 증가시키는 요인 찾으세요. 이런 요인을 찾으세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가격 상승만 아니라 가격 상승시키면서 거래량 증가 요인 찾으세요.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렇게. 그럼 이제 80번 문제가 그 문제야. 봐봐요. 균형 가격 상승과 균형 거래량 증가에 해당되지 않는 거랬죠. 그럼 결국은 80번 문제는 가격 상승과 거래량 증가 요인 이게 아닌 것 그러잖아요. 그럼 가격 상승시키고 거래량을 증가시키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수요 증가 요인. 이게 수요 증가라고요. 수요 증가. 수요 증가. 이렇게. 그럼 80번 문제는 수요 증가 요인 찾으세요. 그 말 돼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가격 상승하고 근데 거래량은 감소 요인을 찾으세요.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이건 뭡니까? 아니지. 여기 가격과 거래량이 같이 움직여야만이 수요입니다. 반대로 움직이면 공급이라고요. 가격을 상승시키면서 거래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수요에서는 없어요. 수요는 수요 증가하면 가격 상승, 거래량 증가. 수요 감소하면 가격 하락, 거래량 감소라고요. 이해 되셨잖아요. 여기 봐봐요. 수요는 올라가면 올라가고 떨어지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찾잖아요. 그럼 여기 가격 상승, 거래량 감소 여기 있잖아요. 공급 감소요인 찾으라는 소리라고. 공급 감소요인. 그러니까 우리 시험은 이렇게 디테일하게 안 내고 그동안 가격 상승 요인 찾으세요. 그럼 가격 상승 요인 찾으라고 했으면 이 두 개를 찾는 거야. 지금 이해되셨나요? 근데 80번처럼 딱 지먹어잖아. 80번은 가격 상승 요인만 찾는 게 아니라 가격 상승하면서 거래량 증가 요인 찾아라. 그럼 공급 증가를 찾는 게 아니라 수요 증가. 이렇게 나오면 다음 중 가격 상승 요인 찾으세요. 그럼 이 두 개를 찾는 거라고. 의미되셨나요? 근데 가격 상승시키면서 거래량 증가 요인 찾으세요. 그러면 수요 증가 요인만 찾는 거라고요. 그럼 80번 문제는 결국은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것 그 말이 돼버린 거야. 지금 이해됩니까? 네. 예? 자, 여러분 이해 안 되는 것 같은데 나도 몰라. 난 떡도 안 먹었어. 자, 80번. 자, 1번 갑니다. 80번 결국 뭐다? 수요 증가 요인이 아닌 것 찾는 것이다. 1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대체 주택에 대한 수요 감소와 지역 내 인구 증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보자고요. 1번. 80번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잘 출제했는데 이렇게까지 어렵게 내지 않아요. 딱 하나만 주는 거야. 80번, 1번은 두 가지 사항을 주잖아요. 하나만 주는 거지 이렇게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떤 지역의
아파트에 대한 대체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했다. 그러면 아파트하고 대체주택의 수요가 감소했으면 아파트를 많이 산다는 소리죠. 아파트 수요 증가. 그다음에 유입인구 증가, 수요 증가. 우리는 수요 증가 아닌 거 찾는 거라고요. 그럼 1번은 수요 증가 요인이다. 2번 대체 관계 있는 인근 지역에 우리 지역과 검단과 대체 관계 있는 지역, 다른 지역이 있겠죠. 거기에 쓰레기 수거시설 설치했답니다. 그럼 검단의 수요 증가되는 거죠. 그다음에 사업 A지역 부지 주변 지역에 신도시 개발 계획이 발표했다. 그럼 수요 증가죠. 그럼 2번은 두 가지 다 수요 증가. 3번 소비에 있어서 해당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일부 출구로 단독주택 재고량이 감소했다. 이건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갔습니다. 그 말이야. 그럼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하고 대체 관계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는 증가한다, 감소한다? 증가. 그래서 3번도 수요 증가. 우리는 수요 증가 아닌 거 찾는 겁니다. 자, 4번 어떤 지역의 아파트 시장에서 모든 경제 주체들은 부동산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수요자 입장에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걸로 예상해요. 그러면 이건 수요가 증가하는 겁니까? 감소하는 겁니까? 감소. 답이 몇 번? 4번. 되셨나요? 네, 됐습니다. 자, 그러면 5번 지문을 여러분 보시기 바라고. 네, 5번 지문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아파트가 정상지이다. 그럼 수요 증가. 이렇게 하겠죠? 소득이 증가했으니까. 자, 81번 갑니다. 81번. 틀린 것은 그랬네요. 1번. 수요가 증가하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반드시 상승하고 거래량은 그 변화를 알 수 없다. 2번. 수요 증가가 공급 증가보다 크답니다. 뭐가 답입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죠. 균형 가격은 상승, 균형 거래량은 증가. 3번. 공급 감소가 수요 감소보다 크다. 공급 감소가 답이네요. 그러면 가격은 상승, 거래량은 감소. 4번. 수요 감소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그러면 답인 수요 감소가 답이다. 5번. 공급 증가가 수요 증가보다 더 크다. 뭐가 답이다? 공급 증가가 답이다.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 가격이 상승한다. 틀렸죠. 거래량은 증가하고. 그래서 81번 답이 몇 번? 5번. 이 정도가 나와요, 여러분들. 깊은 내용 이 정도가 나옵니다. 자, 그래요. 자, 82번은 탄과 비거에 관한 겁니다. 탄과 비거. 82번 보면 완전 탄력적, 완전 비탈이 쭉 나왔죠. 예. 자, 그럼 1번 갈까요? 82번은 1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여기까지 있고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현재 임대료에서 초과 수요가 존재한답니다. 초과 수요가 존재하면 임대료는 뭐요? 상승. 거래량은 불변. 그래서 1번 옳은 말. 2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다. 뭐가 불변? 가격 불변. 수요가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불변이고 균형 거래량만 증가한다. 3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거래량은 변하지 않는다. 선생님, 왜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이 하락해요? 공급이 증가했으니까 하락하죠. 4번. 수요가 가격에 대해서 완전 탄력적이랍니다. 그럼 뭐가 불변? 가격 불변. 공급이 증가하면 균형 가격은 변하지 않고 거래량만 증가. 5번. 공급이 가격에 대해서 완전 비탄력적인 거. 너는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수요가 감소하면 균형 가격은 하락하고 균형 거래량은 뭐다? 불변. 그래서 균형 거래량이 감소한다고 틀렸습니다. 답 몇 번입니까? 5번입니다. 자, 그래요. 자, 이제 84번으로 갈 겁니다. 4번. 자,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수요가 일정하나. 그럼 수요는 볼 필요 없죠. 공급이 감소했다. 공급 감소했다. 가격 상승. 균형 수급량 감소. 2번.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했다. 같이 증가하는 경우에 균형 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 수급량은 증가한다. 올까 있을까? 옵니다. 여기 84번에 2번 주의하셔야 돼요. 84번에 2번은 자, 어떤가 봐봐요. 어떤 건가 봐봐요. 84번에 2번 지문은 수요 증가 플러스 공급 증가 이걸 물어보는 겁니까? 아니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발생하는데 그런데 같은 크기다. 어떤 거 물어보는 거예요? 자, 1번하고 2번 중에서 어떤 겁니까? 자, 다시 읽어봐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자, 84번에 2번 가봐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했죠. 같이 증가하는 것은 똑같이 증가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그럼 84번에 2번은 여기 1번을 물어보는 겁니까? 2번 물어본가? 1번 물어본가? 1번. 그럼 2번 물어보려면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같은 크기로 이렇게 해야 되지. 같이 증가하는데. 같이 증가는 1번 물어본가? 1번. 되셨죠? 근데 이제 그걸 보면서 2번처럼 생각하기 쉬워요. 그러니까 틀려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1번이라고 1번. 자, 그럼 가자고요. 수요와 공급이 같이 증가하는 경우 수요도 증가하고 공급도 증가했죠. 그럼 균형 수급량은 증가하고 가격은 알 수 없다. 3번 수요와 공급이 같이 감소하는 경우 얘도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이 일어나는 거지 수요 감소와 공급 감소가 같은 크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수요도 감소하고 공급도 감소했다. 거래량은요? 감소. 두 개 다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죠. 가격은요? 알 수 없다. 그러니까 84번에 3번은 정확히 하려면 균형 가격은 알 수 없고 균형 수급량은 감소 이렇게 해야 돼요. 자, 4번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더 큰 경우 뭐가 답이다? 수요 증가가 답이다. 5번 수요 감소보다 공급 증가가 더 크다. 뭐가 답이다? 공급 증가가 답이다. 자, 됐습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는 넘어갔습니다. 87번으로 갑니다. 87번. 예, 봅시다. 수요와 공급 모두에 있어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는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였다. 이에 따른 아파트 수요 변화가 아파트 공급 변화보다 더 크다면 아파트 가격과 균형 수급량 변화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문제를 출제하는 의도는 매우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문제를 구성할 때 이렇게 복잡하게 구성해버리면 머리가 찌끈찌끈해 실제로 못 풉니다. 그러니까 이보다는 약간 쉽게 출제해요. 자, 그러면 87번을 보면 상당히 난해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복잡하게도 만들었습니다. 87번을 보고 이거 복잡하지 않는데 그렇게 느끼면 그러면 수요 공급 이 균형 쪽에서는 경제론 쪽에서 공부가 많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스스로. 자, 수요 공급의 모두에 있어서 아파트와 대체 관계에 있는 단독주택 가격이 뭐였습니까? 상승했죠. 그럼 여기 대체재 가격이 상승했다. 그런데 수요 측면에서 대체가격이 상승했다. 공급 측면에서 대체가격이 상승이 아니라 수요 공급 측면에서 대체가격이 상승했다. 그러면 대체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지하. 대체가격이 상승하면 해당지하에 그럼 아파트거든요. 해당지하의 수요는 증가 감소? 증가. 자, 해당지하의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 공급은 감소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결국은 87번 문제는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지금 믿으셨죠? 그러니까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런데 또 조건을 또 줬어요. 어떻게 또 줬냐면 봐요. 아파트 수요 변화가 아파트 공급 변화가 더 크다면 그랬잖아요. 지금 이해됩니까? 이해되시죠?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네. 수요 증가하고 공급은 뭐 했습니까? 공급은 증가 감소? 감소했어요. 그런데 어디가 더 크다? 수요 증가가 더 크다 이 소리예요. 그럼 결국은 답이 뭡니까? 수요 증가가 답이에요. 되셨습니까? 그럼 수요 증가가 답이니까 가격은 상승, 거량은 증가 이렇게 되는 거라고. 알고 풀으셨습니까? 잘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러잖아요. 이 정도 나오면 상당히 어려운 거라고. 그러니까 이걸 물어볼 때 지금 봐요. 그냥 사례 안 주고 물어본다. 그러면 수요 증가가 공급 감소보다 크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사례 만들 때요. 우리 87번은 굉장히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대부분 이렇게 만들어요. 좀 쉽게 줘요. 인구 증가와 생산 요소 가격이 상승했다. 이렇게 줘요. 그럼 인구 증가는 수요 증가죠. 생산 요소 가격 상승은 공급 감소죠. 그런데 맞잖아요. 그런데 인구 증가 힘이 더 크다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준 게 아니라 이렇게 복잡하게 주면 상당히 헷갈려요. 문제 자체도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편하게 주면 돼요. 인구 증가와 생산 요소 가격이 동시에 변화했다. 상승했다. 근데 인구 증가의 힘이 더 크다. 그러면 수요 증가와 공급 감소가 동시에 발생했는데 수요 증가 힘이 더 크다.
그럼 답은 수요 증가다. 이 정도가 적정이에요. 그래서 87번은 상당히 어려운 말이에요. 선생님 나는 쉬운데요. 그러면 좋고. 자, 88번 특이라고 써졌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안특 같아요. 안특. 응? 자, 실제로 저는 88번 풀어보면서 뭐지? 한참을 봤습니다. 균형 가격이 얼마인가는 알겠는데 니은 앞으로 가격이 보다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 수준 뭔 말이야? 이렇게 한참 봤죠. 한참을 봤는데 국어 공부가 안 돼서 애리조나에서 좀 살아가지고 이제 자, 그래서 88번은 균형 가격은 금방 구할 수 있죠. 균형 가격은 균형 상태가 수요량과 공급량이 똑같죠. 그럼 균형 거량 몇 개입니까? 100개. 균형 가격은요? 8만 원. 그게 기억입니다. 균형 가격은 8만 원이고 니은 앞으로 보다 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가격 수준 그랬죠. 그러면 4만 원일 때가 가격이 올라가겠죠. 12만 원, 16만 원, 20만 원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왜요? 12만 원은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12만 원은 공급이 더 많죠.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져야 되지. 그럼 가격이 앞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격 수준은요. 수요가 더 많은 경우죠. 4만 원밖에 없잖아요. 4만 원 수요가 120개고 공급은 100개니까. 그럼 4만 원일 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균형 가격은 얼마고? 8만 원이고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걸로 예상되는 가격은 얼마? 가격 수준은 4만 원일 때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간다 그 소리야. 그 니은은 괜히 내지 말지 내 가지고 복잡하겠네. 자, 공급곡선은 수직선입니까? 수평선입니까? 수직선입니다. 자, 저는 91번으로 갈 겁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제가 푼 것만 푸세요. 제가 푼 것만. 선생님 다른 거 풀고 싶은데요. 그것은 자유. 자, 91번. 그리고 제가 푼 거 다 풀고 다른 거 풀고 싶다 싶으면 풀어보세요. 풀어보시고 안 풀리면 저한테 물어보시고 그럼 제가 풀어드릴 테니까. 자, 91번 갑니다. 틀린 거 그렇습니다. 1번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보다 작게 하락한다. 그러면 91번의 1번 지문은 저하고 배웠죠. 뭐라고 배웠습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고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크다. 그거 물어보는 거야. 균형의 변동 5번째. 균형의 변동 4번째가 탄가 비거였고 5번째가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거 물어보겠다는 소리야. 자, 그러면 1번 수요가 감소할 때 수요가 감소하면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런데 공급이 탄력적이면 가격은 조금 떨어집니까? 많이 떨어집니까? 조금 떨어지죠. 그러면 거래량은요? 증가다 감소다? 수요 감소니까 거래량 감소. 거래량은 크게 감소합니까? 조금 감소합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하지 말고 다시 봐요. 91번의 1번 지문. 수요가 감소했죠. 그럼 공급이 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 떨어지고 거래량 감소하겠죠. 그럼 가격은 많이 떨어진다, 조금 떨어진다? 조금 떨어지고 거래량은 많이 감소하고. 자, 그거 물어봤습니다, 제가. 자, 2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랍니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죠.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되셨습니까? 네, 그러네. 자, 그러면 91번에 2번은 옳은 말인데 91번에 가지고 2번을요. 그러니까 91번을 속일 때 전형적으로 속인 게 이렇게 속여요. 자, 수요가 감소할 때 네, 플러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준다고. 이렇게 주면 우리는 수험생 입장에서는 막 급해요. 급하니까 완전 비탄력 거래량 불변 이렇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걸 가격과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거래량은 불변, 여기는 잘 맞춰요. 잘 맞추는데 근데 가격은 상승한다 이렇게 준다고요. 이렇게. 그럼 뭡니까? X입니까? 이거 5다 X다. 참과 의미 두지 마시고. 자, 수요가 감소했다.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은 상승하고 거래량은 불변이다. OX. X죠. 거래량 불변 여기다 초점 맞춰버린다고요. 이걸 속이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아직도 지금 이해 못한 사람이 있다. 걱정되네. 그렇죠? 여기 가격 상승이 틀렸죠. 수요 감소니까 가격이 하락한다. 하락. 전형적으로 속이는 방법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 나왔다. 그러면 거래량이 불변 이렇게. 또는 그다음에 2번 지문을 또 이렇게 해요. 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자, 가격 자 거래량 나옵니다. 그럼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상승합니까 하락합니까? 자, 수요가 감소했잖아요. 얘하고 지금 얘가 다른 거 1번하고 여기 첫 번째하고 여기가 다른 거라고 지금. 수요가 감소했습니다. 그럼 수요가 감소하면 공급이 비탄력 지수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수요가 감소했으니까 가격은요 떨어져요. 거래량도 감소해요. 맞죠? 그러면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 지수로 가격은 떨어지는데 크게 떨어집니까? 조금 떨어집니까? 크게 떨어지고 거래량은요? 거래량은 감소하죠. 거래량 감소하는데 많이 감소한다, 작게 장한다. 작게, 조금 이렇게 됐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네, 자 비탄력적이면 크게 변한다는 거 아시죠? 크게 변한다. 근데 여기 가격을 떨어지는 것을 가격을 상승으로 준다고요. 전형적인 속이는 방법이야. 의미 아시나요? 봐요.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준다고요. 오대 X다? X. 그러니까 비탄력적이다. 아, 비탄력적 나왔다. 가격 변화가 크구나. 근데 우리 머릿속은 가격 변화가 크다가 대부분이 가격 상승을 생각한다고요. 가격 변화가 큰 것은 가격 상승도 큰 것도 가격 변화가 큰 거고 가격이 떨어진 것도 가격 변화가 크다고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수요 감소가 나오면 이걸 가격 하락 이렇게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데 가격 상승으로 인식하고 문제를 푼다고요. 지금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비탄력 측으로 가격이 크게 상승한다 이렇게 주면 아 맞아 이렇게 해버린다고. 그럼 틀렸죠. 수요 감소할 때 가격이 뭐 한다? 하락한다. 지금 제가 하는 말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주의하시라는 소리예요.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91번에 3번째 뭐 가야 되죠?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가격 달성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은 보다 크게 상승한다 나왔습니다. O일까 X일까? 또 왜 X에 O야? 공급이 감소했잖아요. 그럼 가격은요? 상승하겠죠. 수요가 비탄력적이니까 가격이 더 크게 상승하겠지. 옳은 말. 4번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탄력적이면 그랬습니다. 자,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3번 읽었네. 완전 비탄력적입니다. 공급이 감소할 때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다. 그럼 뭐가 불변입니까? 가격 불변.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 됐죠? 그러면 거래량은 증가 감소? 그봐 거래량이 증가를 한다니까. 거래량은 감소. 다시요. 자, 91번의 4번 지문은 제가 읽을 것을 2번 잘못 읽었죠? 자, 4번 지문. 공급이 감소할 때 그러면 먼저 가격은 뭐라고 해야 돼요? 하락. 그러니까 이 지문 보면 그냥 눈으로 오지 말고 가격 하락 딱 써버리라고 그냥 밑에다가. 공급 감소 가격 하락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가격 상승. 아, 미쳤나봐. 미안해요. 자, 공급이 감소했습니다. 가격 상승 이렇게 써버리라고. 그래야 안 틀리니까. 그럼 거래량은요? 감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찾아가면 돼요. 그럼 가격은 상승이죠. 수요 가격 탄력성이 완전 탄력적이죠. 근데 완전 탄력적이 나왔으면 이제 가격이 뭘로 바뀐다? 불변으로 바뀐다. 되셨죠? 그러면 됐네. 거래량은 증가 감소? 감소. 공급이 감소했으니까. 자, 5번.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완전 비탄력적이랍니다. 뭐가 불변? 거래량이 불변. 탄가 비거니까. 거래량이 불변인데 가격은 변하지 않는다고 나왔죠? 틀렸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상승.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 92번 가요. 92번. 완전 비탄력적인 주거 서비스 공급에 대해서 초과 수요가 발생했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 나왔으니까 뭐는 불변이고 거래량 불변이고 초과 수요면 가격은 상승. 그러면 가격은 임대료는 상승하고 수급량은 변화 있다 없다? 없다. 수급량 무슨 변? 불변.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균형의 변동까지 문제 다 풀었습니다. 자, 여기 볼래요? 균형의 변동까지 문제를 다 풀었는데 91번 문제 유심히 잘 보셔야 돼요. 91번 문제. 91번 문제 나오면 틀리면 안 됩니다. 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아직 안 나온 것 중에서 좀 중요한 사항이 있어요. 자, 이런 거 찾으라고 해요. 자, 봐봐요. 자, 이런 거 찾으라고 합니다. 다음 중 이렇게요. 다음 중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를 그래요. 수직 상승하는 경우. 수직 상승하는 경우를 찾으세요.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어느 경우에 가격이 수직 상승한가 볼까요? 자, 이게 공급곡선입니다. 공급곡선 1번, 2번, 3번, 4번 있습니다.
이렇게 갈수록 비탄력적입니다. 이렇게 올수록 탄력적이고, 맞죠? 그러면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커지죠. 그러면 자, 그래요. 이게 지금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죠. 이게 수직선이죠. 수직선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이잖아요. 그럼 수요가 이렇게 있었어요.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D0가. 그럼 수요가 증가했어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4번 빼고는 가격이 다 상승하죠. 맞잖아요. 그럼 가격이 상승하는데 수직 상승했다. 그러면 여기 1번 봐요. 원래 가격이 여기였습니다. 새로운 규정점이 여기죠. 그럼 가격이 수직으로 올라간다고 이렇게. 근데 여기 2번 봐요. 2번이 원래 가격이 여기였죠. 원래 규정점, 새로운 규정점 여기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옆으로 올라가죠. 그래서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요. 그다음 여기는요. 여기는 가격이 이만큼밖에 안 올라가죠. 그럼 이 경우 1번부터 4번 중에서 가격이 수직 상승하는 경우는 1번이죠. 그럼 1번은 수요 공급선이 수직선일 때 이렇게 나올까 안 나올까? 안 나와요. 그럼 뭐라고 나올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수직 상승한다. 가격이 수직 하락한다. 그러니까 수직으로 변한다.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걸 찾으면 돼요. 되셨습니까? 다음 중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 수직으로 하락하는 경우, 수직으로 변하는 경우 이걸 찾아라. 그러면 완전 비탄력적인 것을 찾아내면 된다고요. 완전 비탄력적인 수직선이니까. 또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거. 그럼 여기서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게 뭡니까? 1번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 수직으로 하락하는 경우, 수직으로 변하는 경우 그게 완전 비탄력적인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안 내고 수직 상승, 수직 하락 안 내고 다음 중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거. 그럼 여러분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겠죠.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거죠. 그러니까 가장 가격 변화가 큰 거 찾아라. 그럼 완전 비탄력적.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한 거 찾아라. 또는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거. 큰 경우, 큰 것이 아니라 큰 경우 찾으라고 하겠죠. 그러면 무조건 완전 비탄력적을 찾아낸다. 의미 되고 있습니까? 의미 되고 있냐고요. 왜 안 믿으려고 그래요? 믿음 천국이 아니라 믿음 합격인데. 100일 후에 핸드폰 꺼내는 사태를 발생하지 않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균형 변동 마무리했습니다. 그럼 이제 탄력성이 남아요. 탄력성. 자, 이번 시간에 균형이 변동했는데 균형의 변동의 모습, 수요만 변하는 경우, 공급만 변하는 경우, 두 번째 수요 공급이 동시에 변하는 경우,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 가지고 제가 설명했습니다. 수요 증가와 공급 증가가 나오면 몇 가지 사항 공부했다? 6가지 사항 공부했다. 6가지. 그다음에는 네 번째는 탄과 비거, 다섯 번째는 탄력적일수록 거래량 변화가 크고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해서 이게 나오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비탄력적일수록 가격 변화가 크다. 그럼 완전 비탄력적이면 가격 변화가 가장 커진다. 가격 변화가 가장 큰 경우 찾으세요. 또는 가격이 수직으로 변하는 경우 찾으세요. 그럼 뭘 찾는다? 완전 비탄력적을 찾는다. 되셨습니까? 이렇게 나왔습니다. 다음 중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찾으라겠어요? 다음 중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를 찾으라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나왔어. 3번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3번은 답이다 아니다. 자, 다음 중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 찾으라겠습니다. 그런데 3번에 수요가 감소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나왔습니다. O입니까 X입니까? X죠. 왜요? 가격이 수직으로 하락해요. 수요 감소했으니까 가격이 수직으로 하락한다고.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 수요가 증가할 때 이렇게 해야 되지. 되셨습니까? 이렇게. 그럼 이제 이 경우를 써보자고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자, 써봅시다. 수요가 증가할 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건 이해되시죠? 적인 경우 또 하나 있죠. 어느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어느 경우가 있을까?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도 있는가 하면 수요도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가 있겠죠. 그럼 여기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이렇게 하겠지. 근데 앞에는 무슨 말 써야 될까? 적인 경우고 앞에는 공급이 많은 경우. 오케이.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공급이 감소할 때. 감소할 때. 이해됐습니까? 이 두 가지를 찾아내면 돼요. 이 두 가지를. 이 두 가지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다. 그러니까 완전 비탄력적으로 찾아내면 되죠. 다만 앞에가 수요 감소 나오면 안 되고 수요 증가, 공급 증가가 나오면 안 되고 공급 감소가 나와야 된다. 이 경우가 가격이 수직으로 상승하는 경우다. 또는 다음 중 가격이 가장 크게 변하는 경우는,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가 가격이 가장 크게 상승하는 경우이다. 오케이. 예. 자, 여기까지 해서 균형의 변동 끝내고요. 자, 10분 정확히 쉬었다가 탄력성으로 갑니다. 되셨나요? 예.